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요. 남편의 권유로 저희 부부는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런 저희 말만 믿고 살던 집까지 팔아 저희가 집 사는데 보태주셨어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저희 엄마가 집 한 돈을 합쳐 집을 사게 되니 저희 엄마가 아닌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데리고 왔던 겁니다. 저희 엄마가 집도절도 없어진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집을 팔기 전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이 전부 계획적으로 짜고 벌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 놈과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남편 놈과 이혼하며 저의 피 맺힌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해 산 지는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착한 8살 된 아들 하나가 있었고, 남편도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 살면서 그리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 힘을 합쳐 열심히 살면 저희 가족이 엄청난 부자로는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평범하고 소박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 수는 있는 형편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한 남편과 밥을 먹는데 글쎄 그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저기 내 친구 재성이 알지?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그 녀석이 글쎄 이번에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우리 집은 24평이라고 하니까 내가 자기네보다 좁은 아파트 산다고 나를 얼마나 약 올리던지 배 아파서 혼났다고. 아, 재성 씨. 당신이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었잖아. 원래 재성 씨랑 당신 그런 거로 고등학교 때부터 티격태격 장난치면서 지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왜 해? 당신 말도 맞긴 한데 이번에는 좀 틀리더라고. 남자들끼리의 자존심이 걸렸다고나 할까? 원래 재성이랑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라이벌이기도 했고. 여보,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장모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아파트에 혼자 계시잖아. 당신도 장모님 몸 약하신데 혼자 계신다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렇지.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저기 장모님이 그 집 정리하고 그 돈으로 우리 집이랑 합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여보, 앞으로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자. 장모님 집 한 돈이랑 우리 집 한 돈 합치면 재성이 놈이랑 비교도 안 될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고, 당신도 혼자 계신 장모님 걱정하고 지냈는데 옆에서 보살펴 드릴 수 있고 좋은 일 아니야? 물론 재성이 놈이랑 비교해서 지기 싫다고 장모님 집까지 합쳐서 산다는 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만은 아니거든. 사실 나도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장모님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원래 장모님이랑 합쳐서 같이 사는 거 고민했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괜찮은 거면 장모님이랑 의논해서 잘 생각해봐. 당신 그 말 진심이야? 나야 당신도 우리 엄마 모시고 싶어서 같이 합쳐서 살자고 하는 거면 고맙고 좋긴 한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시지 않겠어? 어머니도 지금 혼자 계시잖아. 에이, 우리 엄마야 아직 돌도 씹어드실 만큼 팔팔하시고 장모님이 먼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장모님이랑 같이 살자고 한 건데 설마 뭐라고 하시겠어? 그리고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빌라기도 하고 정리해서 우리랑 같이 합쳐봤자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엄마가 정반대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잘 설득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저랑 엄마랑 같이 살면 곁에서 챙겨드릴 수 있어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가 걸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중간에서 잘 막아주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보통 성격이 아니셨거든요. 그래도 남편 말도 있고 해서 전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해서는 버럭하셨습니다. 너, 너네 친정엄마랑 집 합쳐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아, 어머니, 남편한테 들으신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 몸도 약하신데 걱정된다면서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본다. 나는 그렇다. 아무리 부모가 나이 들었어도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거 반대야. 어차피 늙으면 사람이 몸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자식한테 의지하면 내 새끼 힘들게 하니? 나는 아프면 나 때문에 자식 고생 안 시키고 바로 요양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거기서 아예 죽을 때까지 꼼짝 않고 붙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네 엄마도 괜히 니들이랑 같이 살겠다며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 말고 그렇게 정 힘든 거면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알아서 들어가 사시라고 해라. 어머니 죄송한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어머니도 계시는데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살게 되는 거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남편이 본인이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서 또 몸 약한 저희 엄마 걱정된다고 먼저 말 꺼냈던 거예요. 알겠어요. 저도 어머니 반대하시는데 굳이 저희 친정엄마 모시고 살면서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서 없던 일로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죠? 네가 이제야 내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아무리 윤석이가 그런 말을 했어도 아닌 건 아닌 거다. 윤석이도 막상 네 엄마랑 살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걸? 노인네 비유 맞추면서 같이 산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난 그런 일 허락할 수 없으니 명심하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친정엄마한테도 이야기해서 절대로 자식한테 의지해서 고생시키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고 앞으로 나도 그럴 테니까. 알겠냐?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어쩔 수 없이 그날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시작했던 일이기도 하고 이미 저희 엄마와 합가해 사는 거로 남편은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뭐? 엄마가 장모님이 우리랑 합가해서 사는 걸 반대하셨다고? 응. 나도 당신이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면 혼자 적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의지하면 자식들 고생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네. 그래서 괜히 어머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릴 이유도 없고 엄마는 내가 지금처럼 오가면서 보면 되니까 우리 엄마랑 합가해서 사는 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안 돼. 절대로 그럴 순 없다고. 재성이 놈이 지금 날 얼마나 열받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엄마는 엄마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어느 정도 각오하고 시작하는 건데. 당신 엄마 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만들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이사갈 집이나 알아보고 있어. 당신 정말이지? 대신에 어머니 입에서 또다시 이런 말 나오면 나 그때는 정말로 엄마랑 합가해서 사는 거 없던 일로 할 거니까 당신도 명심해야 해. 나 괜히 이런 일로 우리 엄마 어머님 눈치 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당신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있으라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설득한 것인지 남편이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는 더는 저희 엄마와 합가해 사는 일에 대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도 안심하고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살던 집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40평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사하는 시기로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이 저희가 이사 가기로 한 집보다 빨리 나가게 되면서 엄마는 집을 미리 비워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사 가기로 한 집이 비워지기 전까지 여동생네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 엄마가 아끼는 가구들을 빼고 엄마 방의 가구들을 전부 새로 장만해드리기로 했어요.
저희가 먼저 들어가 짐을 정리한 후 엄마를 여동생네 집에서 모셔오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얼마 후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저희 아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와, 엄마, 진짜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너무너무 멋있다. 그렇다니까. 앞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면 치킨 할머니도 빨리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치킨 할머니는 언제 와? 집 정리되면 그때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준수가 엄마 청소하는 거 옆에서 잘 도와줘야 해. 알았어, 엄마. 저희 아들은 저희 친정엄마를 치킨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가 저희 아들이 치킨을 많이 좋아했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시게 되면 저희 아들이 좋아한다고 늘 치킨을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저희 엄마를 치킨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게다가 친정엄마가 저희 아들을 무척 예뻐해서 그런지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같이 살기로 한 아파트에 들어오시기도 전에 정말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심각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 해서 저희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덜컥 모시고 왔던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짐가방까지 싸들고요. 그래서 저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남편을 보자마자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짐까지 싸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건데? 사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도 이러는 내가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고 할 말 없는 건 아는데 엄마가 오늘 갑자기 쓰러지셔서 연락받고 엄마랑 같이 병원 다녀왔거든?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받아 보니까 엄마가 빈혈이 굉장히 심하대. 그래서 병원에서 저혈압도 생기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혼자 두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동안 괜찮아질 때까지는 보호자가 옆에 있어주는 게 좋겠다고 하네. 여보, 당신이랑 장모님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엄마 나아지실 때까지 잠깐 동안만 장모님 방에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엄마 나으면 장모님 모셔오자. 아프면 요양원 가서 죽을 때까지 꼼짝않고 붙어있겠다며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가 짐가방까지 들고 저희 집에 지내겠다고 오신 상황을 보니 저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버럭 화까지 내면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엊그제로 느껴질 만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놓고 막상 본인이 저희 집에 온 게 민망한지 제 눈치를 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저번에는 말이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하다. 나도 아프기 전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몸이 아프니 그게 아니더라. 요양원 가서 혼자 지낼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한 게 막 무섭고 자신이 없어졌어. 내가 사부인 오는 거 그 난리치면서 반대했는데 일이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대신 얼른 나와서 사부인 빨리 들어와 살 수 있게 하마. 그때까지만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아프다는 사람 바로 내쫓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께서 다 나으실 때까지만 저희 집에 지내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저희 엄마는 오히려 괜찮다고 나이 들어서 아프면 서러우니 시어머니가 나을 때까지 잘해드리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시어머니 낳고 들어와도 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쓰시라고 준비한 방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들어와 쓰게 되니 인간적인 입장에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을 낳아주신 엄마고 아파서 오신 분이니
계실 때까지 잘해드리자는 마음이었죠. 바로 얼마 후 알게 된 그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일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전 잠을 자다가 늦은 밤 목이 말라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방으로 향하는 길 불이 켜져 있는 저희 엄마 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듣게 된 겁니다. 엄마 봤어? 집사람 엄마 아프다니까 찍소리 못하고 우리 집에 살게 해준 거. 그럼 봤지. 내가 아프긴 왜 아파? 나 원래 건강 체질이라 감기나 가끔 걸리지. 이제껏 단 한 번도 아파본 적 없는 사람이야. 40평짜리 대궐 같은 아파트에 그것도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아들이랑 공짜로 살게 됐으니 이게 무슨 행제인지 모르겠네. 사부인 덕분에 늙어서 호강하게 생겼어. 엄마, 그래도 집사람 앞에서는 아픈 척 연기 잘해. 그 사람 눈치 빨라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실수했다간 거짓말인 거 바로 알아채고 엄마 쫓아낼 수도 있다고. 알겠다. 이런 좋은 집에서 우리 아들이랑 평생 살게 생겼는데 그 정도 연기하라면 못할까.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버팅기면 애미 치가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라고 아프다는 핑계로 내가 여기 눌러앉으면 그뿐이지. 그러니까 아들 넌 아무 걱정 마라. 나도 이 방 절대로 사부인한테 못 뺏긴다. 왜 사부인만 우리 아들이랑 살아야 하는데? 나도 우리 아들 엄마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말한 대로 집사람이랑 장모님한테 엄마 아프다고 속이고 모시고 오긴 했는데 정말로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 걸까? 가만히 보니 장모님 가진 전 재산이라곤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밖에 없었던 것 같고 우리 때문에 그 아파트까지 팔게 된 거라 지금 알거지나 마찬가지인데 단돈 얼마라도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엄마가 아프지 않은 거 들켜도 집사람이나 장모님이 뭐라고 하지 못할 거 아니야. 이 맹추가 챙겨주긴 뭘 챙겨줘. 넌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속은 사람이 멍청한 거지. 언제 우리가 속으라고 했냐? 그리고 어차피 애미도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동안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그만한 보답은 해야지. 지딸 배고른 걱정 없이 그동안 편히 살게 해준 우리 아들한테 사부인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다. 나중에 만약 들켜서 사부인이 자기 집 판돈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미 그 일은 지난 일이고 나도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 그건 따질 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가? 그런데 엄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엄마가 지금 아프다고 먹고 있는 약 무슨 약이야? 집사람이 그 약봉지 보더니 엄마 진짜로 아픈 줄 알고 속아 넘어가더만. 그건 그거 사실 변비약이다. 요즘 내가 변비가 심해져서 병원 가서 지어 먹고 있었어. 변비야?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변비약을 빈혈약으로 속여서 먹다니 이제 보니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전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나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혼자 잘 살고 계신 저희 엄마를 같이 합가해서 살자고 꼬셔서 집까지 팔게 했으면서 남편 놈은 아프지도 않은 건강한 시어머니를 저한테 아프다고 속여 평생 저희 집에 눌러앉게 할 생각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쩐지 저희 엄마랑 합가해서 살 거란 말에 그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 엄마가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집을 사면 그 집에 시어머니가 직접 들어와 살 생각을 했으니 잠자코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 든 저희 엄마를 이도저도 오갈 것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서요. 한마디로 남편 놈이나 시어머니나 양심도 없는 날강도가 따로 없었죠. 시어머니가 정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었다면 저희 엄마 아파트 판돈 말고 본인이 남편이랑 합가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본인 돈으로 합쳐서 같이 살자고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사기꾼처럼 저희 엄마가 집 팔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저희가 산 집에 거짓말까지 하며 들어와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추잡하기가 따로 없었죠. 게다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고생한 저는 생각 안 하고 저를 무슨 남편에게 꼭 붙어 꼭 호요식하며 산 사람처럼 말하는 시어머니며 그 말이 맞는다며 맞장구 치는 남편 놈도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런 인간이랑은 더는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자기 엄마 챙기느라 저희 친정엄마 살던 집까지 팔게 만들더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는 남편 놈이 소름 돋고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 놈과 이혼하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무서운 줄 알고 다시는 그런 못된 마음을 못 먹게요. 그리고 정말 아픈 사람이라면 모를까. 시어머니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더는 신경 쓰며 잘해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저를 속인 만큼 제대로 골탕을 먹이기로 합니다. 시어머니는 식성이 매우 좋으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제 앞에서 아픈 척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긴장이 풀린 건지 슬슬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프시다는 분이 제 앞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몸에 안 좋은 빵이며 과자까지 잔뜩 꺼내놓고 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드시던 빵이랑 과자를 빼서 음식 쓰레기통에 전부 버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가 먹고 있는 음식을 감히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려? 지금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산다고 지금 나 구박하는 거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어머니 빈혈 아프신 거 아니었어요? 알아보니 빈혈이 심하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런 분이 이런 몸에 안 좋은 과자 같은 거나 드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어머니는 제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섭섭하네요. 그리고 어머니 빈혈 때문에 저혈압이라 기운도 없으시다더니 소리도 아주 잘 지르시고 기운도 넘쳐 보이시는 게 병이 다 나으셨나 봐요? 아니면 혹시 저희 집에 계시고 싶어서 저한테 아프다고 거짓말하신 건 아니죠? 거짓말이라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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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네. 내가 또 왜 이러지?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픈 걸 의심하는 제 모습에 당황하며 바로 아픈 척 연기를 하셨습니다. 제 말에 바로 거실 소파에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러게 이런 과자랑 빵 같은 거 자꾸 드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건강 위해서 식단도 특별히 건강식단으로 챙겨드릴 테니 딱 그것만 드세요. 아시겠죠? 이게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 알겠다.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간식도 이런 거 말고 잠시만요. 그래서 전 집에 삶아져 있던 브로콜리랑 생 파프리카 잘라서 어머니께 접시로 갖다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채소라면 아주 즐겁하실 정도로 몹시 싫어하셨거든요. 어머니, 브로콜리랑 파프리카가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에 그렇게 좋다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 간식은 브로콜리랑 파프리카로 정했으니 싫어도 잘 드셔야 해요. 어서 빨리 나으셔야죠. 브로콜리에 파프리카? 나 채소는 칠색인데. 어머니, 정말 아이처럼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채소를 안 드시니 아프시죠?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셔도 소용없으니까 제가 챙겨드리는 채소 다 드셔야 돼요? 제가 잘 드시는지 검사할 테니까. 아니면 저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거기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양원? 아니다. 나 채소 좋아해. 우리 며느리가 내 건강 생각해주는 건데 열심히 먹어야지. 애미야, 챙겨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그날 제 앞에서 똥 씹은 표정으로 꾸역꾸역 제가 드린 채소를 전부 드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저녁 시간, 저는 일부러 그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소갈비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이거 뭐냐? 내가 좋아하는 갈비잖아. 애미야, 잘 먹으마.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갈비 한 점을 집으려고 하자마자 전 바로 못 먹게 뺏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아프시니 특별히 제가 건강식으로 챙겨드린다고요. 이건 간도 세고 설탕도 들어서 빈혈에 안 좋으니 제가 준비해드린 음식으로 드세요. 그래서 저는 간이 덜 된 삶은 고기에 푸른잎 채소가 잔뜩 든 음식으로 어머니 저녁을 챙겨드렸죠. 정말 제대로 된 아픈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이었어요. 이게 뭐냐? 간도 안 든 삶은 고기에 전부 야채들 뿐이잖아. 이걸 내가 무슨 맛으로 먹어? 어머니, 아픈 사람이 밥을 맛으로 먹나요?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어머니 저한테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아프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이게 다 어머니 복인 거죠. 안 그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에도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괜히 뭐라고 하다가 본인이 아프지 않은 게 들킬까봐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알겠다. 고맙게 잘 먹으마. 네,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잠기가 밝은 편인데 자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집에 도둑이 들었나 조심스레 거실로 나가봤는데 소리가 나는 곳은 다름 아닌 주방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시어머니가 제가 챙겨주는 음식들이 환자식이라 맛이 없었는지 몰래 밥을 챙겨 먹고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냉장고에 있던 나물에다 계란 프라이까지 해서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는데 정신이 팔렸는지 제가 뒤에 있는데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으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네. 매일 삶은 고기에 채소에 그런 맛대가리 없는 걸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고.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척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네.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혼내줄 기회요. 그래서 저는 살며시 걸어 거실에 있는 쿠션을 들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었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이 도둑 혼 좀 나봐라. 전 쿠션으로 시어머니를 후려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픈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네. 애미야 나다. 아이 도둑 주제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나다 하면 내가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 도둑놈아.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도둑이라 소리 지른 제 목소리에 자던 남편도 놀라 달려나왔고 남편 놈은 제가 때리고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란 사실도 알아채지 못하고 저를 따라 아들 장난감 칼을 들어 시어머니를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도둑! 이 도둑놈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아이고, 둘이 그만하지 못하겠어. 내가 나라고 하지 않았어. 애미야, 나는 시험이다. 아들 엄마라고. 엄마? 어머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못 알아본 것처럼 놀란 척을 했고 남편도 그제야 시어머니를 때리던 걸 멈췄습니다. 저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세상에,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밤에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밤에 도대체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불을 켜자 식탁 위에 밥솥이며 반찬통이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한테 맞아서 만신창이 모습이었지만 당신이 맞아놓고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쪽팔린지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매일 삶은 고기에 야채만 먹으려니 내가 질려서 말이야. 아무리 몸에 좋아도 몇 개 먹으려니 아주 죽겠더구나. 속도 허하고 말이야. 그래서 몰래 나와서 밥 좀 비벼 먹었다.
니들 자는데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날 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맞은 곳이 아픈지 남편의 부축을 받아 저희 엄마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후로는 새벽에 나와 몰래 밥을 먹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남편 놈도 저 때문에 자기 엄마를 도둑인 줄 알고 잡으려 했으니 자기 엄마 때린 게 미안하고 저한테 원망도 드는 게 보였지만 자기 엄마 그런 게 쪽팔려서인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괜히 저한테 그걸 따지고 들다가 시어머니가 아프지 않은 걸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그러나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죠. 저는 남편 놈과 이혼할 생각이라 조만간 시어머니와 남편 놈을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쫓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사 오기 전 살던 집은 몇 년 전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해준 집이었고 지금 집도 엄마 집을 팔아 합친 거니 남편 놈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릴 게 뻔했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고 잠시 집에서 내보낼 생각이었어요. 그 사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이며 시어머니 짐을 싸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리 없는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제가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혜미야, 그게 정말이냐? 나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네, 어머니. 아무리 아프셔도 계속 집에만 있는 것도 지루하실 것 같고 남편이랑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모자지간 오붓하게 다녀오라고 제가 이미 비행기표랑 호텔까지 예약해놨는걸요. 어차피 비행기표도 금요일 밤에 남편 퇴근 시간 맞춰 출발하는 거로 예약해놔서 같이 편히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나. 살다 보니 네가 이런 정신 제대로 박힌, 아니 이런 이쁜 짓도 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그러게 엄마. 우리 둘이 여행 가는 게 얼마만이야. 나 결혼하고 처음인가? 우리 가서 재미나게 지내다 오자. 여보,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그리고 저는 남편이 돌아오는 일요일에 맞춰 남편과 시어머니를 짐을 전부 싸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저희 아들을 여동생네 집에 맡겨놓았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기다린 지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제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힐링도 하고 아주 좋았어. 애미 네 덕분에 아주 잘 다녀왔다. 우리 며느리 잘 둔 덕분에 내가 아주 호강하다가 왔지. 앞으로도 나한테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우리 며느리 최고로 예뻐해 주지. 잘 다녀오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움직이기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셨나 봐요? 그럼 나야 워낙 건강 체질이라 어디 아프기를 해 고장난 곳이 있어. 그러니 아주 쌩쌩하게 재미있게 돌아다니다 왔지. 그거 정말 이상하네요. 어머니 지금 아프셔서 저희 집에서 지내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 체질이라 아프지 않다뇨.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제야 말실수를 느낀 시어머니는 아차 싶은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얼굴로 재빨리 수습하기 바빴죠. 그거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워낙 건강 체질이었어서 아파도 잘 다녀올 수 있었다는 그 말이다. 그래, 여보. 엄마가 여행 도중에 아프셔서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그냥 당신한테 고마우니까 하는 소리지. 안 그래, 엄마? 그럼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두 사람 이거부터 받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자 주려고 준비했던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또 무슨 좋은 선물을 주는 줄 알고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불어닥칠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한 채요. 이게 뭐야? 혹시
우리 며느리가 또 나한테 무슨 선물 주려고 준비한 건가? 그러게 엄마.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나랑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거야? 제가 남편놈에게 건네줬던 것은 저희 이혼 서류였고 시어머니에게 건네준 것은 요양원 팸플릿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제가 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더니 놀라 기겁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이혼 서류잖아. 애미, 이게 뭐냐? 기껏 여행 보내줘서 고마워하고 있었더니 다녀오자마자 나한테 지금 요양원 가라고 요양원 팜플릿 보여주는 거냐? 너 지금 몸도 아픈 시애미 돌보기 싫어 귀찮다고 요양원 보낼 생각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하는 거고, 이 악독한 것 같으니라고 이제 보니 이거 준비하려고 우리 아들이랑 나랑 여행 보냈던 거였네. 우리 모자 뒤통수 치려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악독한 게 누군데 어머니 지금 누구 보고 악독하다고 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뒤통수를 친 건 제가 아니고 남편이랑 어머니겠죠. 뭐라고? 너 그런 싸가지 없는 말버릇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거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러라고 네 엄마가 가르치든? 아니요. 이렇게 싸가지 없고 사람 뒤통수 치는 거 당연히 남편이랑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우리 엄마는 착해서 누구처럼 사람 뒤통수 치고 싸가지 없게 구는 거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넓은 40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어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산 아파트에도 못 들어오게 속이고 아픈 척 연기한 어머니랑 그거 도와준 남편이야말로 제 뒤통수 친 거 아니냐고요. 아프긴 개뿔. 어머니 아프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당신들 둘이 짜고 나 속이면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이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거짓말이라니. 내가 언제 널 속였다는 거냐? 나 진짜로 아프다. 네 눈으로 나 약 먹는 것도 직접 보지 않았니?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냐? 사기꾼이라니. 남편이랑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속았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어? 증거? 내가 저번에 늦은 밤에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하는 이야기 다 들어서 전부 알고 있거든?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머니랑 당신 둘이서 짜고 우리 엄마 집 팔고 합친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때 당신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들 전부 기억하고 있어. 나보고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느니 그만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나중에 들켜서 우리 엄마가 집 한 돈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돼? 어머니, 정말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변비약 먹었던 거잖아. 이 악독하고 염치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는 더 살 수 없으니까 어디 당신이랑 사는 조건으로 자기 친정엄마 집 팔아서 집도절도 없게 만들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재혼해서 살아봐. 어머니도 그만 집 사서 제가 준비한 팸플릿 보고 요양원 들어가든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든 알아서 하시고요. 그제야 남편놈은 저한테 잘못했다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예전에는 몰랐는데 엄마도 자꾸 나이도 들고 하니까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고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랬어. 자꾸만 내 눈에 밟히지 뭐야.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소리만 하지 말아주라. 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면 당신 엄마가 눈에 밟히니 우리 엄마 아파트까지 뺏어서 살 곳도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산 집에서 당신 엄마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이야기야? 네 엄마만 괜찮으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냐고? 왜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 때문에 살던 집까지 잃고 이 나이에 고생하셔야 하는데? 너는 네 엄마 불쌍한 것만 보이고 우리 엄마 불쌍한 거 눈에 안 보이냐? 내가 우리 친정엄마 불쌍하다고 니네 엄마 살던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친정엄마랑 집 사서 살겠다고 하면 넌 기분 좋겠냐?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인간이 돼서 나이도 많으신 우리 엄마 살던 집을 팔아서 당신 엄마를 편하게 해. 그게 인간이야? 그거야말로 내가 할 소리다. 진짜로 우리 엄마 집 팔아 산 집에서 니네 엄마 살게 할 생각을 한 네가 인간이냐? 시어머니가 아무리 유난이어도 그래도 당신만은 가족 챙길 줄 아는 좋은 남편이라 생각해서 내가 그동안 힘들어도 참고 살았던 건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결국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당신 이 집에서 우리 아빠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해준 집이란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 집 팔아서 그 돈 합쳐서 여기로 이사 온 거고.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이 집에 대한 권리는 한 평도 없으니까 당장 나랑 우리 엄마 집에서 꺼져. 너 같은 놈이랑은 이제 끝이니까. 너랑은 이혼이다.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애미야, 제발 다시 생각해다오.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나보고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그냥 우리 아들이랑 화해하고 나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왜 그런 희생을 하면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엄마가 어찌되든 상관없어 하는 어머니한테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던 빌라 전셋집 가서 다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로 요양원에 가시던지요?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요양원이라니 절대 싫다. 그리고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서 살다가 그런 좁아 터진 집구석 가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빌라가 뭐 어때서요? 그리고 그 좁아 터진 집구석이 원래 어머니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내가 싸놓은 짐들 가지고 당장 꺼져. 아니, 난 절대 못 나가.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재성이 놈한테도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자랑해서 집들이까지 하겠다고 뻥뻥 큰 소리 쳤는데 쪽팔린 게 그게 마누라랑 장모님 집이라 쫓겨났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나도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 내가 어떻게 들어온 집인데 여길 나가? 나도 절대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두 사람이고 애미는 너 혼잔데 어떻게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냐? 아들, 어차피 숫자로도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끝까지 버티면 된다. 알겠어, 엄마. 나도 절대로 집사람이랑 이혼 못해. 죽어도 이 집에서 죽고 살아도 이 집에서 살 거야. 누가 그래요? 제가 지금 혼자라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에 있던 저희 친정엄마와 제 여동생의 남편인 제부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김서방 두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에고머니나 사부인 아니십니까? 나 서방, 이 괘씸한 놈, 나 모시겠다고 내 집까지 팔게 해놓고 이 집에서 네 놈 엄마랑 살 생각을 해? 이 빌어먹어도 시원찮을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 늙은 여편네야, 어디서 사부인 소리를 해? 방금 못 들었어? 우리 딸이 네 아들이랑 이혼한다는 소리? 여기는 엄연히 나랑 우리 딸 소유고, 그러니까 남남인 니들은 이만 꺼져.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능력도 없으시면 가만히나 계시지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장모님 집한 돈으로 이 집 샀으면서 왜 형님 어머니를 모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형이랑 상관없는 당신들 이만 꺼져줘야겠어. 얘들아, 뭐하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저 인간들 우리가 쫓아내자. 그리고 저는 제부와 제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와 엄마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쫓아내도 안 나가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니 결국엔 그제야 도망치듯 저와 저희 엄마 집에서 떠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행동 때문인지 이혼을 하며 두 사람에게 전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산분할도 얼마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경제적으로 전 남편보다 사정이 나은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랑 살고 싶다고 했고요. 전 남편이랑 친한 친구인 재성 씨한테 남편에 대한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저와 이혼한 후 시어머니가 살던 전세 빌라로 들어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인은 건강 체질이라며 말하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아파 대장암 판정까지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수술을 받으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요양병원에 들어가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까지 속이고 악하게 굴더니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벌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뭐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그리고 현재 저는 이사한 집에서 엄마랑 저희 아들과 함께 잘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가끔 전 남편을 찾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면 저도 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랑 함께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얼마 전부터 엄마와 동업으로 일도 시작하게 되었죠. 엄마와 함께 샐러드 가게를 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세 식구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저희 자식들이 물려받은 재산도 조금 있었고 열심히만 살면 앞으로의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 아들을 위해서라도 용기 내어 힘차게 살아보려 합니다. 물론 저희 엄마에게 효도하면서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